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왈가왈북의 홍강철입니다. 오늘은 10월 10일에 진행된 당 창건 75돌 기념 인민군 열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원래 열병식이 끝난 다음에 인차 진행했어야 했는데 제가 임플란트하고 아프고 막 이러다 나니까 이런 사정들이 생겨서 하지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 같아서 하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앙일보가 발동 걸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10월 15일자 중앙일보는 95년 김정일 제거하려 했던 육군단 영원히 제거됐나? 라는 제목으로 이번 당 창건 75돌 열병식에 인민군 육군단 종대가 없었던 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육군단은 1995년에 해산되고 대신 구군단이 조직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없어진 군단입니다. 그러나 이 기사를 쓴 기자도 그런 사연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으면서도 아마 쓸 기사가 그렇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육군단 사건에 대한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육군단 사건을 가지고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번 열병식 중에서 우리 방송들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무장장비 같은 데 대해서는 ICBM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말을 많이 했죠. 다른 방송들에서. 그래서 거기서 한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조선중앙 텔레비전 방송은 열병식 종대들을 소개하면서 열병 종대 지휘관들을 소개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군단 사령관들이 거의 다 젊은 사람들로 교체됐더라고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명예 기병종대,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호위처종대, 국무위원회 경국종대, 보위국종대 이런 종대들을 소개했습니다. 아마 참수작전, 참수부대 등 이런 북한 최고 수뇌부를 겨냥한 이런 부대들을 만들어내고 또 최고 수뇌부 제거를 위한 이런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고 수뇌부의 신경을 건드리는 일들을 하니까 그에 대응해서 최고 수뇌부를 호위하는 이런 부대들을 등장시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대들이 최고 수뇌부를 이러한 무장을 가지고 호위하고 있다. 싸움 붙으면 이길 자신 있냐? 아마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남한이나 미군 특수부대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인민군 특수부대들이 훈련 수준, 정치 사상적 준비 정도 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방송 하려고 제가 인터넷에서 미군 내비실 훈련 과정을 찾아봤습니다. 내비실이라면 미군에서도 가장 최정예에 속하는 그런 특수부대죠. 예? 훈련 기간은 총 25주더라고요. 거기에 최종 통과 비율은 21% 정도, 100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2명, 예?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단계 훈련은 8주 과정인데 이건 기초 과정이고 여기에서 평가되는 게 앉았다 일어나기.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 펌프라 그러죠. 펌프. 딱 이렇게 펌프. 앉았다 일어나기. 그다음에 팔굽혀펴기 100회. 이걸 2분 안에 통과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투화 신고 매일 6.4km 모래밭 달리기. 이거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네? 팔굽혀펴기 100개는 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저는 군대 때 400개까지도 막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한에 와서도 한 200개까지는 했죠. 그러다 저 서울구치소에 제가 구금되어 있을 때 그때 첫날 운동을 나갔는데 공안사범은 조그만 방에다 운동시키거든요. 따로 혼자서 부처살 모양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한 10m는 안 됩니다. 길이가 10m는 안 되고 끝에 가면 폭이 한 6m 정도? 여기는 한 1.5m 정도 이렇게 된 부처형이거든요. 그 안에서만 이렇게 운동시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만에, 아니, 오랜만에 그 운동 시간이 찾아졌죠. 뛸 수 있는, 바깥에서 공기 마시면서. 그래서 뛰는 걸 한쪽으로 돌면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코 펜지 이렇게 돌고, 또 다시 이렇게 돌고, 계속 이렇게 돌았죠, 저는. 네? 그냥 1시간 동안 뛰고, 그 팔굽혀펴기 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제가. 그 운동하고 툭 나오는데 교도관이 뭐랑 뭐라 하면 저보고, 간첩훈련 받아서 말새끼처럼 잘 뛰냐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차, 내 이거 운동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간첩이 아닌데 자꾸 간첩으로 몰아가니까 할 수 없이 내 간첩이 됐는데 간첩으로 더 이상 몰리면 안 되겠다, 운동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운동 시간 나가면 흔들흔들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시작해서 어쨌든 그렇게 됐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 팔굽혀펴기 우리는 엎드려 연수 이렇게 말하는데 팔굽혀펴기 뭐 100개 뭐 200개 이렇게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뭐 한 50개는 허용하죠. 잠깐합니다. 그리고 이제 6.4km 모래밭 달리기 이런 경우에도 있지 않습니까? 6.4km면 몇니다? 10리, 그러니까 10월이, 10월이, 15.5리 정도 되네요. 근데 이거 우리 그 3대 혁명 불군기 판정이라는 거 합니다. 우리 저 뭐야 그 북쪽에서 인민군에서 3대 혁명 불군기 준대 이 불군기 판정이라는 거 하거든요. 이 판정 때 그 백리 무장강행군을 해야 된다. 백리 무장강행군. 그러니까 이게 15km 모래배낭 쥐고 무기장구를 다 차고 그때 4시간 40분에 들어와야 됐나? 6시간 40분이 6시간 20분이었나? 어쨌든 시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또 6시간 20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들어와야 됐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중대 한 사람도 나고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중대 집체적으로. 그러니까 출발할 때 모래배랑 탁 키로수에 딱 뜨거든요. 그렇게 하고 위에 딱 묶고 거기다가 이렇게 봉인 딱 붙인다. 지장 딱 찍고. 그러니까 강평원들이 구간마다 다 서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달려가서 기한점이 있었습니까? 기한점가 50리 정도 가기는 기한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또 저울이 있고 강평원들이 또 검사를 합니다. 또 이거 모래배랑을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이 무장강행군 해야 되기 때문에 백리 무장강행이 제일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 전에 판정받기 전에는 계속 띄웁니다. 매일 아침이면 아침에 뛰는데 제가 입대한 첫해 93년도 한 6월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300명 굴궁이 판정에 제가 참가했거든요. 참가했는데 그때는 신입병사였습니다. 제가 신입병사에서 훈장은 못 탔죠. 그거는 군사복무 3년 이상부터 훈장을 준단 말이에요. 300명 굴궁기 훈장이라는 걸. 그 300명 굴궁기 훈장은 국기훈장 2급에 해당하는 훈장입니다. 그렇게 높거든요, 급수가. 그런데 그 판정 나갔을 때 그때 우리 구성시 남흥리라는 곳에 거기 우리 연대 포사격장이 있습니다. 땅끝 포사격장. 거기 지휘소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나가서 훈련하고 판정받았는데 그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루에 그러니까 모래배낭 15kg 쥐고 아침 기사랑 가게 되면 모래배낭 15kg 탁 쥐고 나오는 겁니다. 설에. 예? 쥐고 나와서 그 모래배낭 메고 아침이면 30리를 달렸습니다. 30리. 이게 30리게 되면 몇 킬로 나면 12kg거든요. 매일. 그러니까 이제 내비실에서 뭐 전투화 신고 매일 6.4km 모래밭 달리기 한다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15km 찌고 뛴다는데요. 아침이면 12km씩. 그리고 또 매일 3.2km의 바다 수영 이런 거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인민군 같은 경우는 일반 부대들은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렇게는 안 하고 여름에 2기 훈련 때 그때 도하 훈련들을 하죠. 예? 수영 훈련도 하고 도하 훈련도 합니다. 그때는. 그리고 이렇게 해상 저격, 항공 육전 여단, 저격 경보병 이런 부대들은 훈련 기간이 하죠. 이렇게 그 바다 수영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첫 4주 동안에 뭐 하루에 수면 시간 4시간씩 있어야 된다 하고 무슨 양발 묶고 뭐 바다 수영하기 뭐 손 묶고 양발 묶고 이렇게. 근데 그런 건 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인민군에서는. 2주 과정은 무슨 또 7주 과정인데 이것도 뭐 모래밭 뛰기는 그냥 하는 거고 뭐 장애물 설치도 하고 뭐 3.1km, 2km 뭐 바다 수영 그 장애물 설치한 거 뭐 하는 넘는 것도 있고요. 뭐 전투 수영도 하고 전투 수영이라 우리도 하죠. 예? 북쪽도 합니다. 우리는 뭐 김정일식 수영법 뭐 이렇게 해서 배워주거든요. 뭐 누운 헤엄 무슨 뭐 다 안다 우리. 3단계 훈련은 뭐 10주 과정인데 이것은 폭파 훈련, 정찰 훈련, 뭐 전략 전술 훈련 뭐 이런 거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뭐 전략 전술훈련이라는 것 이런 거는 우리 인민군도 특수부대들은 물론이고 일반 보병구분대들 이런 데서도 교육합니다. 정찰, 습격 뭐 이런 훈련할 때는 뭐 분대장의 전투 수립부터 시작해서 임무를 수립하는 방법, 무슨 뭐 각종 전투 동작들 이런 것들 교육하는 거죠. 분대장의 임무 수행에 포함되는 내용, 그건 지금도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적에 대하여, 아군에 대하여, 첫째, 적에 대하여, 둘째, 아군에 대하여, 셋째, 린접에 대하여, 인접, 넷째, 지형에 대하여, 다섯째, 개설 및 일기 주야 조건이 전투 임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여섯째, 대리인, 다 이렇게 전투 임무 수립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분대장이. 그리고 이거는 초대장, 중대장 올라갈수록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예?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래도 커지니까 범위가. 그리고 뭐 전투 동작의 경우에는 뭐 약진 믿기기가 제일 그 가장 기초적인 그런 거죠. 예? 약진 믿기기. 거기도 무슨 뭐 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엎드려 기기, 무릎 꿇고 기기, 그다음 머로 기기 이런 뭐 전투 동작 이런 것들은 가장 기초적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습격, 뭐 정찰 이런 거 할 때 그 산에 가서 하거든요. 그럼 산비탈에서 위에서 내려올 때, 예? 산에서 내려올 때 내리막길 내려갈 때는 발을 어떻게 디뎌야 되고, 또 그리고 또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야 되고, 예? 소리에 내지 않으려면 이런 거 배워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반복되는 훈련, 계속 반복 훈련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훈련해서 쫙 내려오다가 그다음 누군가 가랑이 잘못 탁 밟아서 바삭 소리 내면 교원이 다시 탁 하면 다시 또 그다음 고지 정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두 번은 그냥 올라가죠. 근데 세 번부터 시작하면 누가 누구야 소리 낸 거, 예? 그리고 자기들끼리 자체로 투쟁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겁니다, 훈련. 그리고 인민군에서는 그 이런 전군 간부화 방침에 따라서 한 등급 이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국군도 같을 겁니다. 이건 어느 나라 군대나 다 비슷할 겁니다. 이게 이런 거는 한 등급 이상의 직무 수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예? 이 중요한 건 여기서 그 인민군 군인들 모두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인민군대에 입대하거든요. 근데 입대할 때 기본적으로 철봉사종, 평행봉사종 전에까지 모두 익히고 입대하는 겁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전에라는 거는 여기서 덤블링이라고 하나요? 앞전에, 옆전에, 뒷전에 이런 거, 예?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이런 건 필수입니다. 다 그 해야 이걸 벌써 내가 군대 가겠다고 생각한 애들은 고등중학교 4학년 때부터 그 운동장에서 합니다. 철봉, 평행봉 옆에서. 철봉 일종이 우리는 이렇게 현수라 부르거든요. 몸 끌어올리기, 몸 끌어올리기. 이거 일종이 합격되지 않습니까? 우량급으로 평가하는데 우는 10개 해야 됩니다. 10개. 거의 다 10개 합니다. 10개. 평행봉 일종도 8, 9, 펴기 10개.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예? 10개 하거든요. 철봉, 평행봉, 사종 뭐 그런 뭐 이게 거꾸로 올려서 그 착지 먼저 타서 거꾸로 타 올라서 다리 들고 거꾸로 올라서 다시 내려와서 그 한번 그 후리하고 그렇게 하고 다음에 그 차오르게 하는 겁니다. 딱 차오르게 딱 해서 딱 올라서 뒤로 3번 도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떨어질 때 180도 돌아 떨어지기 그렇게 착지해야 되는 겁니다. 평양봉 사정도 같죠. 그 평봉작부터 오르면 차오르게 탁 올라서 구죽시 탁 거꾸로 서입니다. 거꾸로 속이 평양봉에서 거꾸로 속이 그렇게 하고 다시 내려오면서 이 팔굽혀펴기 3번 하고 180도 돌아 떨어지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민군 군인들은 미군에서 최강 부대라고 하는 내비실 군인들이 훈련 기준을 대체로 통과한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예? 제가 위에서 이야기한 이런 훈련 판정 기준은 일반 구분대들이 훈련 판정 기준입니다. 그리고 정찰, 저격 경보병 이런 부대들이 훈련 기준보다는 한참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비실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니까 인터넷에서 확인했는데 뭐 현역 6년, 예비역 2년 근무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민군은 만 10년 복무하죠. 이건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비실과 인민군 특수부대가 싸움한다고 실례를 들리게 되면 내비실 많이 맞아서 예? 뭐 8년이라 칩시다. 예비역 2년 그지 합쳐서 8년. 그러면 10살짜리하고 8살짜리가 싸움하는 겁니다. 10살짜리하고 8살짜리가. 예?
인민군이 전투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라면 인민군 뭐 무장 장비 이런 면에서 인민군이 많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 나온 종대들이 그 무장 장비들 보십시오. 이것만 봐도 미군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인민군도 많이 발전한 겁니다. 현대식 전투기술 규제로. 이번 열병식 보면서 앞으로는 인민군은 재래식 무기로 무장했다는 이런 선입견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한 이번 열병식에는 명예의 기병종대를 선두로 해서 당중앙위원회 호위초종대, 국무위원회 경위국종대, 다음 전략군, 특수작전군, 뭐 각 군종, 병종 종대들, 다음 각 군단종대, 뭐 각급 군사학교 종대들, 노동조기대, 붉은청년군대, 뭐 이런 순서로 해서 53개 종대가 참가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해군 종대를 보게 되면 5.45mm 자동보총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조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월북한 어업지도선언을 사살한 인민군 해군 그 통화 내용을 감청한 데 의하면 762로 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 이러면서 이거는 762로 하라는 거는 7.62mm 자동소총으로 사살하라는 뜻이었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었죠. 예? 근데 제가 전에 방송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인민군은 5.45mm 자동보총으로 무장되어 있고 5.45mm 자동보총이 제일 처음에 나온 게 88년도입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5.45mm 자동보총을 보고 88년식 자동보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 이제는 몇 년 전입니까? 이제는 3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5.45mm는 무장하고도 남았죠. 이번에 열병식 보게 되면 모두가 다 그 종합 자동보총 그거 들고 그다음에 그 안 든 부대들은 5.45mm 들고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붉은 청년근위대 종대만 7.62mm 자동보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762로 하라고 했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죠. 망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열병식에 참가한 군사학교 종대들 중에 김정일 군종대학이 제일 앞장했었죠. 예? 김정일 군종대학이 제일 앞인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김정일 군종대학이 새로 생긴 대학이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그 인민군에서는 연합부대 지휘관이 되려게 되면 연합부대, 그러니까 큰 부대, 대연합부대 이런 그러니까 군단급 뭐 이런 거 되려게 되면 그 이상 그다음 총참모부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연구원 그리고 김일성 고급당학교를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이 대연합부대들과 군종, 병종들 간의 이런 협동작전을 배우는 거죠. 근데 이제 김일성 고급당학교에도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영들이. 그 군사반이 있거든요. 당학교에서 군사를 배워준다고 하니까 당학교에서 왜 군사를 배워주지? 당학교는 사람과의 사업, 정치 사업을 배워주는 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북은 그 일반 당일꾼들도 예비역, 정치도원, 정치위원회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리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함경북도당 책임비서는 함경북도를 방문하는 인민군 구군단의 제2정치위원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공장 조업당비서는 어느 중대 정치도원을 겸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군사를 배우는 겁니다. 당일꾼들도. 그리고 장영들도 김일성 고급당 학교에 가서 당성 단련하도록 하는 거죠. 장영들도. 당성 단련이라는 것은 당에 대한 충실성을 단련한다는 뜻입니다. 당에 대한 충실성은 실천 행동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배워주거든요. 근데 실천 행동에서 나타나게 되면 당학교 학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장영인데. 예? 당학교 학생이 됐으면 당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당학교에서 주는 임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예?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리고 부업농장과 건설장에 나가서는 열심히 노동에 참가하고 또 일감인 내무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함경북도 도당학교 제대군관반이라고도 말하고 우리는 그 학교에서 말하는 건 경제관리 일군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제대군관반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제대군관들이 가는 데거든요. 여기서 경제관리를 배웠지만 당학교는 여느 학교들보다 비하지 못할 정도로 힘듭니다. 정말 학교 생활이 힘들거든요. 인민군대가 똑같이 논다 똑같이.
그리고 일 시키게 되면 진짜 완전히 그 강도 높거든요. 과제 수행 못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우리 저 당학교 다니는 기간에 저 경성군 오상리라는데 그게 오상에 그 농장이 있거든요. 그 한북도당학교 부업농장입니다. 거기에 나가서 한 달 동안 일했는데 그 죽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안에 있던 그 연구원 그걸 따로 내와서 그 연구원을 김정일 군종대학이라고 다시 이렇게 이름 달아서 대학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정일 군종대학이라는 거는 군종대학에서는 대연합 부대들과 군종 병종들 간의 연합작전들을 배우고 그다음 또 있을 수 있는 그 정강들이 대처한 군종 병종들 간의 연합작전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고 그것도 부단히 숙련 여러 가지 정강들을 제시하면서 숙련하는 이런 걸 배우는 대학이라는 겁니다. 대학에서 연합작전 배우고 또 대학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정강들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연합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이렇게 숙련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김일성 정치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갑니다. 남한에 와서 보니까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김일성 정치대학은 인민군 내의 정치 일꾼들을 양성하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저를 욕하는 탈북자들 중에 또 누군가가 자기가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을 졸업했다고 그래서 제가 김일성 정치대학은 있어도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은 없다 이렇게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를 또 완전히 죽으라고 욕하죠. 예? 북한인민해방전선 사령관이라는 예? 이런 최종훈이 자기네 북민전 TV에서 자기가 김일성 정치군사대학 졸업생인데 야 강철아 내가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을 졸업했다. 임마 어디 임마 김일성 정치대학이라 부르나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이라 부르지 뭐 이러면서 저희 주장을 반박했었죠. 그런데 이번 열병식 때 김일성 정치대학 종대가 나올 때 조선중앙텔레비전 방송국 방송원이 김일성 정치대학 종대가 나간다고 이렇게 방송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이름 그대로 부르는 거 아닙니까? 항공군대학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국방종합대학 이렇게 하면서 이름들 그대로 다 대학 이름 불렀거든요. 그런 것처럼 김일성 정치대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방송원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북한에는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이라는 건 없다. 그리고 김일성 정치대학만 있다. 이렇습니다. 오늘은 김이 좀 빠지긴 했지만 이번에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기념 열병식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방송들에서는 다루지 않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중점으로 다뤄봤습니다. 구독자분들과 우리 후원자분들이 북한과 인민군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